무주택자 집 더 안 사겠네. 집값 떨어진다. 응답 더 늘었다. 그게 직방 설문조사에서 나왔나 봐요. 이런 거를 봐도 앞으로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집을 안 산다. 그러면은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장이 좀 얼어붙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얼어붙는 곳이 재개발, 재건축. 맞아요. 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급락이 온다. 네, 급락 옵니다. 네. 네. 네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건 진짜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져요. 그건 맞아요, 팩트. 저는 그렇게 그랬었으니까. 제가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빠지는데 일단 저는 저 기사에 동의를 하지 않죠. 아 진짜로? 네, 저는 뭐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네네. 생각은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저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이것도 한번 잠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얘기하기 전에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현재 주가 지수 난리 났다고 채팅방에 누가 올려주셔가지고 보니까 그러네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 정도야 뭐 2,300 아직도 2,300이네요. 2,200도 갔었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 자리네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니님이 너무 호들갑이 있으셔가지고, 잉당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코덱스가 막 이렇게 돼서, 끙방군이 코덱스 야단 났네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난 또 막 한 5%씩 빠지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빠지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 죽겠어, 진짜. 주식은 뭐 쳐다보지 않은 지가 저는 오래돼가지고. 아, 주식 갖고 계세요? 주식이 조금 있어요. 아, 조금 있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흥부님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네,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을까? 네. 예. 그리고 줄이면서 투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부자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내가 올라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흥부님이 워낙 잘 아는 분야이다 보니까 뭐 흥부님의 말씀으로 충분할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본다 한다면 예를 들어 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좀 저렴한 공공분양. 예,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은 지금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분양 중에서도 그래도 어떤 그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분양이 공공 분야이기도 하고 또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입지적으로 좀 탄탄한 그러한 곳에서 공공분양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왜 웃으세요? 아니 채팅방에 누가 저한테 채팅방에 하도 막 개그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저도 이런 개그 배우고 싶어요. 아니 막 부동산만 집중해라. 해탈하셨구나. 타 들어가는 가슴.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꼭 얘기해야 되나? 진짜. 너무 네, 아니 채팅방에서 자꾸 저 웃겨가지고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저는 주식 안 하는데 주식은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려면 매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주식에 비해서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매수 시장만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시점에서도 내가 이걸 언제 갈아타게 할 것인지 언제 매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공 분양으로 들어간다 한다면 입주 시점이 그래도 앞으로 지금 한 2, 3년 뒤 남아 있으니까 실제 그 지역에 공공 분양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 분양을 한다. 그리고 그게 지금 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어쨌든 GTX의 그 진행 속도를 빨리 지금 진행을 하려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갖고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공공 분양 분양받는 거. 그렇죠. 청약 넣고. 예. 근데 만약에 그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시세가 좀 저렴하는 그러면 시세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격 하락에 대한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을 좀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도 무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세종시를 포함을 해서 일부 지역들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엄청 빠지고 있죠. 근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차 하락이 진행되고 현재 지금 좀 조정 구간에 다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역에 나오는 또 경매 물건이라든지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락장이 나타났었을 때
본인의 리스크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또 네. 내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이제 저도 어제 이제 상가 강의를 했는데 네. 상가 시장은 주택 시장은 또 분이 좀 달라요. 그래요? 아니 네. 원래 그 금리 올라가고 이러면 상가 시장이 더 막 직격탄을 맞는다 이런 맞는다고 얘기도 하는데 있거든요. 예. 그 금리 인상분이 매매가하고 임대가 좀 전가될 모습 보이고 있어 지금. 네.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어떤 보복 소비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상권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매물을 현재 걷어들이고 네. 그리고 아예 공시를 둔 다음에 얼마만큼 높은 가격으로 임대를 내놓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네. 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느낀 게 저희 이번에 그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건물 하나 있거든요. 자랑이죠. 네. 근데 진짜로 저희 원래 쓰다가 저희가 이제 쓰고 있었어요. 네, 쇼핑몰 사무실로 1층, 뭐 2층 전부 다. 저희 총 5층짜리인데 자랑은 아닙니다. 오, 네. 1층, 2층, 5층을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1층, 2층을 이번에 이사를 했어요. 좀 확장을 하려고. 근데 1층, 2층 폈잖아요. 그 빈 다음날 다 나갔어요. 그쵸. 그 내놓고 그 다음날에 저희가 월세를 좀 올려서 그 전에 이제 다른 분이 있었는데 나가고 나서 저희가 썼거든요. 근데 좀 올려서 내놨는데 그 바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올려볼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거냐면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나간 그 사무실이 그 이제 땡땡 투어 여행사. 여행사가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때 가격대에 비해서 임대료가 한 1.5배 정도 올린 것도 불구하고 바로 내놓은 즉시 거의 한 달 안에 나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오피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서 오피스가 공실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글로 그 직장인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인 수요 그 사람들의 어떤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데이트라든지 이런 어떤 시장 어떤 그 상가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유효수요 증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그 모습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라 그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홍대 쪽에 있거든요. 근데 원래 저희 앞에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보면은 되게 많아졌어요. 바글바글해졌죠. 그게 맞아요. 보면은 뭔가 이 주식으로 보면은 주식을 보면은 금융시장은 되게 안 좋은데 실제로 거리에 나가 보면은 사람은 확실히 엄청 늘어난 것 같다.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약간 체감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냐면 같은 부동산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뭐 많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 좀 더 많이 증가했다 한다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보다 매물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 본인이 이제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좀 실거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막 다주택자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꼭 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가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서 보는 것도 지금 시점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잠시만요. 무주택 거지 뭐 이렇게 한 사람 바로 차단 좀 해주세요. 이거 니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저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분 바로 차단하세요, 그냥.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특히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중에서도 가장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실투자금에서 뭐 1,000, 2,000 이런 투자금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 상장에 대한 부분이 뭐 1년 이상 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다 하더라도 기간 대비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2년 정도 버틴다고 했을 때 올라갔던 상승폭 대비해서 조정폭이 더 적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현금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찾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법이 많은데 꼭 내가 봐야 될 지역이 서울이고 꼭 서울 지역에 내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단지가 딱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폭이 넓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전환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 부자가 되는 그 방법들 이게 뭐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키워놔야지 다음 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피해서 3단계 업그레이드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지금 지방 소액 투자를 하기에도 너무 강릉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찍고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미 대략 한 2년 이상은 전부 다 지나간 네. 모습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시기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승 어떤 초기, 중기, 말기로 한다 하면 거의 강릉 같은 경우에도 중기 이상은 현재 지금 네. 같은 시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꺾인다 하더라도 당의 1년 동안의 상승폭에 대한 부분을 받고 꺾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가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내 자산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